서초구 강남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지적 수준도 제일 높고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곧 떨어질 겁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고 가는지 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 경제 살린다고 지금 난리예요. 강남은 제일 잘 사는 동네다.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9년 동안 좀 살려놨더니 그것을 지금 들어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남 지역부터 시작한 어떤 유세의 어떤 방향이요. 네. 그리고 저렇게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홍준표 대표의 의중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그걸 들어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제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우리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그걸 들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하면은 2.9%가 나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2.85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둘 다 2%대고 예. 노무현 정권 때는 4%대였고요. 일단 국가가 빚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국가 채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299조 원,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443조 원,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무려 627조 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경제를 살려 나섰다고 얘기하는 거는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우리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그걸 들어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제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우리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그걸 들어먹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습니다. 두 분 목소리가 욕하려고 그래. 지금 욕하려고 그래. 나가. 피 없어 나가. 어? 네, 이거 좀 팟캐스트 했으면 욕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막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 순간. 아, 이런 이거 뭐 네. 이 마치 그 2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온다. 그 정치인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예? 아니 네. 단 한 번도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런 목소리 톤이 네.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두 분 만나면 헷갈려요. 그 순간. 네. 그래요. 김용민 씨가 여야의 통합을 이끌어냈죠. 네. 자, 이게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제가 가끔 감사할 때가 있는데 저를 공부하게 만들어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소리 높일 것도 없어요. 그냥 수치로 말해주는 거니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경제 성장률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4.3에서 4.5였어요. 이게 뭐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기재부 자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5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4.3 통계청 기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하면은 2.9%가 나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2.85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둘 다 2%대고 예. 노무현 정권 때는 4%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시기에 세계 경제 성장률과 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치면 이게 약간 좀 상대평가가 돼서 다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국가가 빚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국가 채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299조 원,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443조 원,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무려 627조 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경제를 살려 나섰다고 얘기하는 거는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이승훈 평론가의 견해하고 최은영 적주자의 견해가 같은 것 같습니다.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다고? 와 진짜. 네. 심한 말이 있었는데 네. 지웠어요. 이거. 지우셨군요. 네. 네. 제작진에서. 네. 이게 뭐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일단은 정치 탓을 하는 것이고 네. 정치 중에서도 야당보다는 주로 여당 탓을 해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여당을 타겟으로 한 그런 정치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네. 특히 보수 야당에서 이런 전략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시점이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년 갓 지났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경제가 좀 안 좋게 느껴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그렇게 물을까? 네, 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뭐 안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안 먹히니까 경제 심판론으로 튼 거잖아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그 해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경제 지표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1년차 평가가 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전반의 성적표가 될 수 있는지 또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참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캠페인으로서 활용할 그런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자유한국당, 이 새누리당 계열 지지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은 게 다 대통령 탓은 아니다. 네.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예.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불과 1년 만에 다 대통령 때문이다. 예. 예, 이렇게 뒤집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고 무작정 대통령 탓하는 문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 때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도 뭐 정권 탓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더 선거 전략에도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죠. 경제는 체질인데 이 체질을 뭐 무슨 1년 2년 안에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판단을 해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민님은 뭐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유한국당이. 예. 네, 경제를 얘기할 적에는 이제 보통 그게 뭐가 됐든 안보가 됐던 경제가 됐던 이게 제일 위험한 게 그리고 설득력 떨어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중 잣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할 때는 이 잣대를 들이밀고 그리고 다른 정당이 할 적엔 또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이런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지표를 보면은 그때 참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비교적 상대 평가를 하자면.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소위 말하는 경포대라고 해가지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비난을 했었는데 아니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홍 대표가 이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김수빈 평론가의 마지막 준비한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74이에요. 누가 이런 내실한 겁니까? 네, 이 업무 추진비가 있죠. 보통 공공기관에 지방의회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 지역에 기초의회가 어떻게 업무 추진비를 썼는지 밝혀지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용산구의회 의장께서 한 약국에서 한 44개월 동안 총 73회, 총 540만 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로 약을 사서 복용을 하셨어요. 아 이게 적절한 그 사용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반론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한 거 아니냐, 뭐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무 추진비는 원래 그쪽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구의회 의장께서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74이에요. 고령이라 약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라는 해명 내지는 변명을 한 것이죠. 월급에서 하시든가 왜 그걸 업무 추진비에서 갖다 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업무 추진비 사용들이 좀 적법하지 않은 사례들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뭐 업무 추진비를 뭐 호박 고구마나 방울토마토를 사는데 드신 분도 계셨고요. 그런 얘기하는 평론가 사퇴하세요. 누구죠? 참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해가지고 규정 자체가 너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 봐요. 이제 물론 이제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제 사례를 보면 그런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그 음식을 샀는데 먹을 걸 샀는데 이게 한 식당에 가서 몰아서 사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한국 야쿠르트를 되게 사랑하셨대요. 알고 보니까 본인의 부인이 거기에서 이제 판매원으로 일을 하시는 거여서 거기 가서 몇백만 원어치 뭐 이렇게 관련 제품, 유제품 같은 걸 산다던가 뭐 이러면 그러니까 너무 속이 보이는 그런 거 이걸 그 우리 세금인데 본인들의 어떤 쌈짓돈처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자 업무 추진비 예전에 제가 어디 그 몸담고 있으면서 이제 법인카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신신당부한 것이 뭐 병원 약국 이런 데서 쓰지 말라. 그럼요. 그건 이걸로 써라. 그렇죠. 뭐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업무 추진비에서 갖다 쓸 수 있어요. 뭐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 뭐 밥을 산다든지 업무 과정에서 뭐 야근을 했을 때 뭐 이런 뭐 간식비 이런 거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게다가 또 이거는 그 의회란 말이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 혈압약을 어떻게 이런
업무 추진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이진아님, 약이 필요한 고령이시면 좀 쉬시고 체력을 올리신 다음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하셨고, 네. 이시원님, 업무 추진비로 사야 건강이 유지될 정도면 그냥 댁에서 푹 쉬십시오라고 하셨고, 임지연님, 다 토해내라 이러셨습니다. 토하면 더러운데. 그렇죠. 자, 업무 추진비, 그 시의회의 업무 추진비 그 얼마 정도 되는지 뭐 각기 다 다를 것 같다는 달라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서울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4,377만 원, 매달 약 364만 원인데 이게 네.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이런 사람들만 주어지는 게 모든 시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긁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저한테 당신 또 구미시의회 의원 하지 않았냐, 업무 추진비 제대로 썼냐라고 물어보시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지난번에 네. 심판받은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추정을 아니 저는 해봤는데. 뭐 위원장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네. 못 받았군요. 그쵸, 일단 업무 추진비 업무 카드 추진비를. 자체가 없는 것이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법인카드 아무한테나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네네. 예, 같은 예. 개념으로. 있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겠는가. 네. 강력한 의심을 떼고. 뭐 전혀 하지도 않은데 가지고 그거잖아요. 뭐 점치러 갔는데 너희 집 앞마당에 감나무 있지?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황당 사례를 몇 개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서울 말고도 중앙일보 보도로 전국 각 기초의회의 업무 추진비나 경비 내용 이런 것들이 드러났거든요. 예, 예, 예. 어떤 기초의회는 한 식당에 4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예. 결제를 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네, 얼마나 맛있었길래. 아니 통상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네. 특정 식당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구내 식당도 뭐 잘 가다가도 아 오늘 한번 딴 데 가서 먹어봐야지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구내 식당은 사실 좀 너무 자주 가면은 항상 똑같으니까 자꾸 이게 먹는 거에 변화를 주는 그런 게 이제 사실 이심전심인데 특정 식당에다가 그렇게 몰아줬다. 집중적으로. 너무 맛있었나 뭐야. 네.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네. 그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가면 그 식당 이름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맛집 탐방 가야겠다라고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의회는 결제 시각이 새벽 1시 5분으로 되어 있는. 아하. 도대체 그 시각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예, 업무 예. 추진비를 새벽 1시에 결제를 하는지 또 네.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이제 일부 지자체의 얘기인데 이게 저 업무 추진비를 주말에 쓰면은 이거 뭐 그냥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단골집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먹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와서 개선합니다. 아, 그런 경우도 진짜 아, 네.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지자체에서요?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이 있으면은 음. 규정에 맞게 또 부조리도 같이 진화합니다. 네. 정치 중에서도 야당보다는 주로 여당 탓을 해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여당을 타겟으로 한 그런 정치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네. 특히 보수 야당에서 이런 전략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시점이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년 갓 지났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경제가 좀 안 좋게 느껴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그렇게 물을까? 예, 예. 네, 예. 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뭐 안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안 먹히니까 경제 심판론으로 튼 거잖아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그 해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경제 지표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명박 정부 1년차 평가가 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전반의 성적표가 될 수 있는지 또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참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캠페인으로서 활용할 그런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자유한국당 이 새누리당 계열 지지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은 게 다 대통령 탓은 아니다. 네.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예.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불과 1년 만에 다 대통령 때문이다. 예. 예, 이렇게 뒤집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고 무작정 대통령 탓하는 문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 때보다 예.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도 뭐 정권 탓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더 선거 전략에도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죠. 경제는 체질인데 이 체질을 뭐 무슨 1, 2년 안에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판단을 해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미님은 뭐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유한국당이. 예. 네, 경제를 얘기할 적에는 예. 이제 보통 그게 뭐가 됐든 안보가 됐던 경제가 됐던 게 제일 위험한 게 그리고 설득력 떨어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중 잣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할 때는 이 잣대를 들이밀고 그리고 다른 정당이 할 적엔 또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이런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지표를 보면은 그때 참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비교적 상대 평가를 하자면.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소위 말하는 경포대라고 해가지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비난을 했었는데 아니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홍 대표가 이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김수빈 평론가의 마지막 준비한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74이에요. 누가 이런 내실한 겁니까? 네, 이 업무 추진비가 있죠. 보통 공공기관에 지방의회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 지역에 기초의회가 어떻게 업무 추진비를 썼는지 밝혀지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용산구의회 의장께서 한 약국에서 한 44개월 동안 총 73회, 총 540만 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로 약을 사서 복용을 하셨어요. 아 이게 적절한 그 사용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반론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한 거 아니냐, 뭐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무 추진비는 원래 그쪽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구의회 의장께서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74이에요. 고령이라 약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라는 해명 내지는 변명을 한 것이죠. 월급에서 하시든가 왜 그걸 업무 추진비에서 갖다 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업무 추진비 사용들이 좀 적법하지 않은 사례들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뭐 업무 추진비를 뭐 호박 고구마나 방울토마토를 사는데 드신 분도 계셨고요. 그런 얘기하는 평론가 사퇴하세요. 누구죠?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해가지고 규정 자체가 너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 봐요. 이제 물론 이제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제 사례를 보면 그런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그 음식을 샀는데 먹을 걸 샀는데 이게 한 식당에 가서 몰아서 사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한국 야쿠르트를 되게 사랑하셨대요. 알고 보니까 본인의 부인이 거기에서 이제 판매원으로 일을 하시는 거여서 거기 가서 몇백만 원어치 뭐 이렇게 관련 제품, 유제품 같은 걸 산다던가 뭐 이러면 그러니까 너무 속이 보이는 그런 거 이걸 그 우리 세금인데 본인들의 어떤 쌈짓돈처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자 업무 추진비 예전에 제가 어디 그 몸담고 있으면서 이제 법인카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신신당부한 것이 뭐 병원 약국 이런 데서 쓰지 말라. 그럼요. 그건 이걸로 써라. 그렇죠. 뭐 당연하죠. 이게 어떻게 업무 추진비에서 갖다 쓸 수 있어요? 뭐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 뭐 밥을 산다든지 업무 과정에서 뭐 야근을 했을 때 뭐 이런 뭐 간식비 이런 거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게다가 또 이거는 그 의회란 말이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 혈압약을 어떻게 이런 업무 추진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이진아님 약이 필요한 고령이시면 좀 쉬시고 체력을 올리신 다음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 이시원님 업무 추진비로 사야 건강이 유지될 정도면 그냥 댁에서 푹 쉬십시오 라고 하셨고 임지연님 다 토해내라 이러셨습니다. 토하면 더러운데. 그렇죠. 자 업무 추진비 그 시의회의 업무 추진비 얼마 정도 되는지 뭐 각기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4,377만 원. 막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거 마치 그 2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온다. 그 정치인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아니 단 한 번도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런 목소리 톤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두 분 만나면 헷갈려요. 어느 순간. 김용민 씨가 여야의 통합을 이끌어냈죠. 이게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가끔 감사할 때가 있는데 저를 공부하게 만들어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소리 높일 것도 없어요. 그냥 수치로 말해주는 거니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경제 성장률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4.3에서 4.5였어요. 이게 뭐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기재부 자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5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4.3 통계청 기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하면은 2.9%가 나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2.85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2%대고 노무현 정권 때는 4%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시기에 세계 경제 성장률과 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치면 이게 약간 좀 상대평가가 돼서 다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가가 빚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국가 채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299조 원,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443조 원,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무려 627조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경제를 살려 나섰다고 얘기하는 거는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이승훈 평론가의 견해하고 최은영 적주자의 견해가 같은 것 같습니다.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다고? 와 진짜. 네. 심한 말이 있었는데 지웠어요. 지우셨군요. 네. 제작진에서. 이게 뭐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일단은 정치 탓을 하는 것이고. 서초구 강남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지적 수준도 제일 높고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곧 떨어질 겁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고 가는지 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 경제 살린다고 지금 난리예요. 강남은 제일 잘 사는 동네다.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9년 동안 좀 살려놨더니 그것을 지금 들어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남 지역부터 시작한 어떤 유세의 어떤 방향이요. 그리고 저렇게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홍준표 대표의 의중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그걸 들어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제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우리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그걸 들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하면은 2.9%가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은 2.85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2%대고 노무현 정권 때는 4%대였고요. 일단 국가가 빚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국가 채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299조 원,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443조 원,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무려 627조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경제를 살려 나섰다고 얘기하는 거는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우리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그걸 들어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제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우리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그걸 들어먹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습니다. 두 분 목소리가 욕하려고 그래. 지금 욕하려고 그래. 나가. 피 없어 나가. 이거 좀 팟캐스트 했으면 욕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